여러분, 저는 오늘 성공한 셀러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월 매출 1억.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죠? 주변에 보면 꼭 있어요. 쿠팡에서 한 달에 1억 판다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여러분은 생각하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말이죠. 그 사람, 지금 통장이 텅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매달 1억을 버는데 돈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쿠팡 판매자의 진짜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쿠팡은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벌기 좋은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가장 돈 잃기 쉬운 플랫폼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쿠팡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쿠팡의 좋은 데이터가 될 뿐입니다. 지금부터 쿠팡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3가지 함정, 그리고 그걸 뚫고 살아남는 사람들의 비밀을 전부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쿠팡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월 매출 1억. 이게 실제로 여러분 손에 얼마나 들어올까요? 순수익률을 10%로 잡으면 1,000만 원 수익. 꽤 괜찮아 보이죠? 근데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먼저 떼어갑니다. 4대 보험료도 나갑니다. 사무실이 있다면 월세, 인건비, 포장재, 택배비 같은 고정 비용도 있죠. 이걸 다 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매출의 약 6% 수준입니다. 1억 팔면 600만 원 남는 구조예요. 600만 원, 나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600만 원이 통장에 제때 들어오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셀러들이 1억을 팔고도 통장이 텅 빈 이유, 바로 이 타이밍의 함정 때문인데요. 이건 이막에서 정산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칠 때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수십만 명의 셀러가 쿠팡을 떠나지 못할까요? 그건 쿠팡이 가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힘 때문입니다. 단순한 시장 점유율 이야기가 아닙니다. 쿠팡에는 다른 플랫폼이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과연 그게 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입니다. 쿠팡 월간 사용자가 3천만 명. 단순 계산으로 인구 절반이 넘는 사람이 쿠팡을 씁니다.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이버는 사람들이 검색하러 갑니다. 인스타그램은 구경하러 가죠. 근데 쿠팡은요? 사러 갑니다. 이미 지갑을 꺼낼 준비가 된 3천만 명이 매달 쿠팡에 들어와요. 이게 다른 어떤 플랫폼도 가지지 못한 쿠팡의 결정적인 강점입니다. 초보 셀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인스타그램 광고, 브랜드가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내 가게를 직접 알려야 해요. 근데 쿠팡은 물건만 잘 올려놓으면 이미 사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내 상품을 발견합니다. 이게 초보에게는 신의 한 수 같은 플랫폼인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쿠팡의 교묘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팔기 좋은 플랫폼인데 왜 돈을 잃는 셀러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쿠팡은 진입 장벽을 낮춰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시스템으로 이익을 뽑아갑니다.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함정인 셈이죠. 그 함정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많은 셀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모르는 정산 시스템의 실체. 지금 공개합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팔면 돈을 바로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쿠팡의 정산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셀러에게 훨씬 불리합니다. 쿠팡은 주정산과 월정산 2가지 방식을 씁니다. 주정산은 매주 한 번 정산되는데 판매 완료 후 배송이 확정되고 고객 구매 확정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판매일로부터 최장 50일까지 돈이 묶일 수 있어요. 50일, 2달 가까이입니다. 더 교묘한 게 있습니다. 70대 30 비율로 선지급과 후지급이 나뉩니다. 70%를 먼저 준다고요? 좋아 보이죠? 근데 이 70% 안에서 쿠팡은 수수료를 먼저 떼고 광고비를 먼저 떼고 물류비를 먼저 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선지급금은 훨씬 적습니다. 나머지 30%는 그 다음 정산 때 받아야 하고요. 이 구조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판매가 잘 되면 될수록 재고를 더 사야 하는데 돈은 묶여 있으니까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현금이 없는 상황. 이게 바로 통장의 미스터리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2번째 함정은 이것보다 훨씬 조용하게 여러분의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광고 데이터에 숨겨진 거짓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광고를 집행해보신 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광고 대시보드에서 매출이 올랐는데 막상 정산금을 보면 숫자가 안 맞는 느낌. 그거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 맞는 겁니다. 첫 번째 눈속임. 쿠팡 광고비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고비가 10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실제 빠져나가는 돈은 110만 원이에요. 이걸 모르고 수익 계산을 하면 마진이 아슬아슬한 상품에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수록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2번째 눈속임. 쿠팡 광고 매출 집계에는 반품 금액이 빠집니다. 반품이 발생해도 광고 대시보드의 매출은 그대로예요. 쿠폰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폰을 발행해서 1만 원 할인을 해줬는데 광고 데이터에서는 할인 전 금액으로 잡혀 있어요.
결과적으로 광고 효율이 실제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 착시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광고가 잘 된다고 착각해서 예산을 더 올렸다가 정산해보니 적자인 상황이 실제로 많은 셀러들에게 일어납니다. 데이터를 믿었는데 그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함정은 더 근본적입니다. 아무리 잘 팔아도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이 수개월 동안 공들여서 리뷰 2,000개를 쌓은 상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경쟁자 하나가 같은 상품을 단돈 100원 싸게 올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은 가장 저렴한 셀러에게 노출 권한을 줍니다. 내가 쌓은 2,000개의 리뷰, 내가 키운 상품 페이지, 전부 그 경쟁자의 것이 됩니다. 100원 차이로요. 이게 쿠팡이 설계한 시스템입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겐 좋지만 셀러 입장에서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셈이죠. 더 심각한 건 쿠팡 자체 PB 문제입니다. 인기 카테고리를 보면 쿠팡의 PB 상품들이 상단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쿠팡의 자사 상품 우대 의혹이 제기됐을 정도예요. 같은 링 위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링 오너가 링 위에 올라와 싸우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쿠팡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함정들을 알면 오히려 쿠팡은 지금도 가장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금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전략을 공개합니다. 50일이 문제라면 그 50일을 없애면 됩니다. 실제로 없앨 수 있어요. 바로 선정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쿠팡에는 쿠팡 셀러 월렛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어제 팔린 물건의 대금을 오늘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정식 정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수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를 내더라도 현금이 묶이지 않아서 재고를 계속 돌릴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이익입니다. 비즈니스는 이익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망합니다. 흑자도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장부상으로는 이익인데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쿠팡 셀러들이 정확히 이 함정에 빠집니다. 선정사는 그 함정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예요. 셀러 월렛 외에도 다양한 핀테크 선정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쿠팡 정산 데이터를 연동해서 내일 받을 돈을 오늘 당겨 쓰는 방식이에요. 매출이 안정적인 셀러라면 반드시 검토해봐야 할 전략입니다. 자금이 돌아야 더 많은 재고를 살 수 있고 더 많은 재고가 있어야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현금 흐름을 해결했다면 이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내 상품이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아이템 위너 시스템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100원 차이에 모든 게 날아가는 시스템 어떻게 막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면 됩니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은 AI가 동일 상품이라고 판단해야 작동합니다. 같은 상품이면 가장 싼 셀러에게 노출을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AI가 나의 상품을 다른 셀러의 상품과 다르다고 인식하게 만들면 아이템 위너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PB 상품화, 즉 자체 브랜딩입니다. 사입한 상품이라도 나만의 로고를 받고 나만의 패키지를 씌우면 독자적인 상품이 됩니다. 동일 상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요? 로고 제작은 요즘 10만 원 안에서도 충분히 됩니다. 패키지 최소 발주 수량도 예전보다 훨씬 줄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 차별화입니다. 쿠팡 AI는 이미지로도 상품을 매칭합니다. 같은 제조사 제품이라도 이미지가 다르면 다른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스튜디오 촬영, 직접 찍은 생활 컷, 인포그래픽 이미지 등 경쟁자와 확연히 다른 이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AI 매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브랜딩과 이미지로 내 상품을 지켰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쿠팡 PB가 이미 시장을 장악한 카테고리에서도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쿠팡 PB가 1등이면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쿠팡 PB가 1등 한다는 건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000명이 키친타워를 검색합니다. 쿠팡 PB가 700명을 가져갑니다. 남은 300명 있죠. 300명 중에서 제 상품이 1페이지 안에만 들어있으면 어떤 비율로든 저한테 삽니다. 이 300명이 매일 쌓이면 한 달에 억대 매출도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쿠팡에서 잘 버는 셀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등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 파이의 20%, 30%만 가져오면 충분한 숫자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경쟁이 치열한 건 시장이 크다는 뜻이고 시장이 크면 2등, 3등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성공의 핵심은 무엇을 파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파느냐입니다. 정산 구조를 이해하고 광고 데이터를 올바르게 읽고 브랜딩으로 아이템 위너에서 벗어나고 선정산으로 현금 흐름을 지키는 것. 이 네 가지를 갖춘 셀러는 쿠팡 PB가 1위를 해도 충분히 억대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쿠팡의 불편한 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정산은 최장 50일, 광고 데이터는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고 아이템 위너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쿠팡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함정들을 아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함정을 모르고 뛰어들면 쿠팡의 데이터가 되지만 알고 뛰어들면 쿠팡의 시스템을 역으로 활용하는 셀러가 됩니다. 초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는 여전히 쿠팡입니다. 3천만 명이 살아오는 플랫폼은 쿠팡뿐이에요. 선정산으로 현금 흐름을 잡고 브랜딩으로 내 상품을 지키고 1등이 아닌 1페이지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전략. 이것만으로 충분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한 가지라도 실행하는 사람이 내년 이맘때 달라진 통장을 보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